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빠르면 내일 3일날, 늦어도 이제 4일까지는 논다.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실제 20일날, 2월 20일날 구속 취소 신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쌍방이 10일 내에 추가로 서면 내면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귀현 부장이 이야기한 게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1일까지 이미 10일이 된 거죠. 됐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 측은 2번 서면을 내고, 그 다음에 검찰도 한 번 27일 날 서면을 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제 최근에 헌법재판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팩트가 많잖아요. 이런 자료들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공수처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압수수색까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을 이제 2번이나 제출했고, 그 다음에 검찰은 이제 27일 의견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내냐? 중요한 게 법적 쟁점은 이제 10일이 지나서 기소했느냐, 10일이 안 지났냐. 이건데 검찰은 10일 전에 이미 기소를 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풀리나면 사건 관계자 해유 가능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검찰은 의견을 냈습니다. 양측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날 구속 취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주관적으로는 이제 또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법조인들, 특히 현직에 있는 부장판사들, 제가 전에 설날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많이 물어보고요. 상의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담당 직위원이라면 당신에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종합 정리해보면 상당히 기대를 좀 가져도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막연한 희망은 아니고요. 최근에 구속 이후에 결정적으로 이제 2가지 중요한 사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사정 변화, 상황 변화가 있어야 이제 구속 취소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구속되고 나서 진범이 잡힌다든지, 또는 구속되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구속 사유가 없어지는 증거가 나온다든지, 뭔가 상황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서부지법의 차은경이가 구속영장 발부하고요. 그 다음에 공처에서 수사하다가 이제 중앙지검으로 전부 이송을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2번이나 영장을 연장해달라, 10일씩. 2번이나 하다가 안 돼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랴부랴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제 검사장 회의를 한 다음에 심우정 총장이 급하게 그냥 그 상태로 기소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중요한 사정 변화가 이제 2가지가 있는 게요. 첫째는 이제 바로 공수처 압수수색입니다. 이게 아주 큽니다. 공수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공처가 이제 영장을 중앙지검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걸 숨기고 서부력이 간 게 아닌가. 이게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거예요. 이미 압수수색 영장하고 통신영장은 공처도 이제 인정할 겁니다. 자기들은 이제 수사기획관이 실수다 그런 자리도 없는 유령 자리인데 직원의 실수라고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장이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수사가 생물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갑니다. 영장은 이제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 그 다음에 통신영장, 그러고 나서 이제 체포영장, 마지막에 구속영장, 단계별로 가는데 도중에 법원이 바뀌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이든 통신영장이든 뭔가 이제 중앙지법에 기각됐다면 이게 반드시 국회나 밝혀야죠. 언론에도 밝혔어야죠. 서부에도 밝혔어야죠. 그런데 2개 영장을 숨긴 거는 이거는 이제 공처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것 때문에 압수수색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기현 부장이 그걸 안 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앙해야지. 아니 이 공처 이 사람들 왜 갑자기 중앙에 2번이나 청구 계속 하다가 갑자기 서부로 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제 그 상황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 불법, 불공정을 떠나서 이게 불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부에 청구한 게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영장 2개거든요. 그 이순영이한테 청구한 게 처음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에요. 압수수색영장은 중앙도하고 서부된 게 분명하잖아요. 구속영장은 차은경이가 서부했지만 어느 영장이든 다른 법원에 기각되면 기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영이한테 압수수색영장 청구할 때 대통령 체포영장 처음에 할 때 그때 중앙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이 됐다. 이걸 이게 기절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 불법이고 그러고 근데 이거는 수사에 있을 수 없는 꼼수 중에 꼼수입니다. 도중에 영장을 바꾼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지기현 부장도 중앙지법의 부장으로 이걸 모를까요? 지금 이제 그 압수수색 해가지고 중앙지검의 형사일부에서 공채에 다 압수물을 가져왔잖아요. 지금 분석 중에 있어요. 언제 한다? 아마 이제 그 오동훈 소환은 이창수가 복귀하면 한답니다. 이창수가 곧 복귀할 거예요. 변론이 끝났어요. 아마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하고 이창수. 그 다음에 최재 감사원장은 선거 전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고담하게 복귀할 겁니다. 이창수가. 그러면 오동훈을 바르게 소환하는 거예요. 소환하는 거예요. 지금 압수물은 다 가져왔다. 이게 첫째 결정적인 상황변화, 첫째 공처 압수수색 불법이 드러났다는 영장.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체포의 불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영장 과정이 다 불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언론에 안 알려지는데요. 내란 재판하고 있는 게 지기현 부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검찰은 이제 그 기소할 때 다 수사 기록을 냈잖아요. 근데 공처가 많은 자료를 이렇게 빼놓고 안 주고 있다.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제 그 공처에다가 너가 수사했던 목록을 다 달라니까 안 주고 있어요. 검찰은 이미 다 법원에 내고 다 복사를 해왔어요, 우리가. 이 말은 이게 공처에서 수많은 수사 기록 중에 상당을 은폐하고 보냈다. 원래 한 7만 쪽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많이 빼고 자기들이 분량 빼고 검찰로 넘긴 거예요. 그 검찰은 그대로 이게 법을 다 넘겼죠. 근데 그 뺀 거 속에 2024-6 영장도 이게 빠진 게 아닌가. 이런 게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건 수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록을 안 줘요. 준다 하면서 안 줘. 원래는 이게 빼면 안 돼요. 모든 경찰 단계부터 공수처, 검찰 모든 단계의 모든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골라가 유리한 것만 검찰로 보내고 불리한 거는 공처 어느 캐비넷이 일어났냐 말이야. 이번에 압수수색할 때 오동훈 방은 안 했거든요. 오동훈 방까지는 안 했는데 오동훈 방에 네 방에 숨겨놨냐. 어디 숨겨놨는지 다시 압수수색 들어갈 겁니다. 다시 압수수색할 거예요. 이번에 1차 공사 압수수색 한 거고요. 그때 오동훈 처장실은 안 하고 이제 자료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게 어디에 숨겨놨는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 지기현 부장이 열받죠. 왜 자료를 안 주냐. 복사를 다 해줘야 되거든. 대통령 변호인단한테. 근데 그 목록도 안 주고 있다는 목록도. 검찰은 다 줬는데 이 말은 은폐 숨기고 있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수사 과정에. 이 공처이자들이 수사를 뭐 해본 적이 있나요? 어디 변호사 하다 민변. 그러니까 응성하잖아요. 모든 서류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다 순서대로 편찬해서 검찰로 넘겨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공처에 누락돼 있다. 목록을 안 주고 있다. 거기에 법원에서도 계속 빨리 내라. 지금 저게 독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공처에 불리한 상황 변화다. 기록 복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사정 변화입니다. 결정적인.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이제 그 공처가 불법 내지 그 편법으로 중앙의 영장이 여러 번 기각된 게 새로 드러났다는 거지. 그때는 없었거든요. 이게 저는 결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원에도 아직 공처가 목록을
안 내고 있잖아요. 수사에서만 이게 다 내야 되잖아. 빨리 내야지. 왜 안 내느냐고. 검찰은 다 냈는데 빨리 내야지. 그럴 건데 이거 유리하든 불리하든 다 넘겨야지.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 임의로 선택해서 윤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만 검찰을 넘기고 자기들이 불리한 거는 은폐해버린. 이거는 이제 그 법원이 알기 때문에 이게 저는 결정된 이 두 가지 사정 변화가 있다. 그래서 구속 취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 그건 뭐냐 하면 이거 헌재 심리 심판 과정을 법원도 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헌재 이제 그 변론 종결 때까지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거 내란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내란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자기들도 형법 내란을 빼고 그래서 이제 헌법 위반으로 지금 뭐 국가 비상사태냐 아니냐, 또는 이게 포고령 1호가 뭐 위헌이냐 아니냐, 또는 이게 국회 봉쇄냐 아니냐, 선관위 정거나 적법하냐 아니냐, 또는 이게 체포가 있으냐 아니냐,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놨는데 지금 헌재 심리 과정이에요. 어떤 국헌문란으로 사실상 상당 기간 폐쇄를 해야 되거든. 그건 아니잖아. 내란이 2시간, 대통령도 하루 정도 계획인 거예요. 2시간. 따라서 이게 그 상당 기간 국회를 폐쇄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건 명백하잖아요. 따라서 헌법 위반을 떠나서 형법의 내란은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상당 기간 폐쇄, 이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선관위도 이게 상당 기간 폐쇄가 아니잖아요. 근데 서브 검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란 되려면 이게 뭐 헌법 기관을 상당 오래 기간 폐쇄하고, 그 다음에 주요 정치인을 다 오랫동안 체포해서 구금하거나 이래서 이게 활동 막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 자체나 구금 시도도 없었다는 게 다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그 형법의 내란은 쏙 들어가고, 이제는 교육에 헌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가지고 지금 이게 평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형법의 내란이라고는 절대 못해요. 형법의 내란이라는 거는 아예 국회를 없애고 뭐 입법기구를 만드는 거. 근데 그거는 최상목 메모 가짜라는 게 드러났고요. 취지가. 그 다음에 국회를 오랫동안 마비시키겠다, 폐쇄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200몇 명가. 선관위는 아예 아니고요. 그럼 이게 형법의 내란은 아니다 말이야. 왜? 법원은 형법의 내란만 따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만 따지고 법원은 형법의 내란만 따지는데 형법의 내란은 도저히 아니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거죠. 그게 그 자료를 다 낸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이걸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법리적으로 기각에 구속 취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시 한번 3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이제 가장 큰 게 공채의 불법이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났다. 그 다음에 2번째, 공채가 수사 기록을 은폐하고 아직도 이 법원에 내고 있지 않는, 이건 법원에 상당히 그 기분이 안 좋은 직위원부장도 이 공채에 대해서는 엄청 안 좋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거 재판은 형법의 내란을 따지는 거다. 근데 헌재는 헌법 위반을 따지는데 형법의 내란은 모든 게 국가계를 사실상 상당 기간 마비시키는, 그것도 이게 국헌문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증거조사 결과 많은 사람 16명의 정의신문은 판사도 보거든요. 이게 그때는 없었잖아요. 구속 당시 없었잖아요. 이런 결정적인 3가지 변화가 있다. 이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해야 되겠다. 뭐 대통령이 지금 벌써 구속된 지가 얼마입니까? 가장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좌파 사법 카르텔의 가장 희생양입니다.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는 좌파 사법 카르텔의 일원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부디 법리에 맞게 결정을 내려줄 걸로 보고,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사정 변화를 충분히 아마 법원도 숙고할 겁니다. 숙고할 거예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다시 보면 헌재 심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대통령이 직접 석방돼가지고 대통령실에 넣어서 당당하게 국민을 만나면요, 헌재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우리 헌재, 우리 자유우파에서 추천한 3분, 4분 재판관들한테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게 선순환이에요. 구속이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탄핵이 기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완전히 법률적 목숨을 끊는
이런데 26일 날 또 판결이 나오면 이게 선순환 세 가지입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 그 다음에 탄핵 기각, 그 다음에 이재명 피선거가 박탈되는 중형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납니다. 아마 내일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